오늘 아시아 증시는 트럼프 관세 이슈에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나온 속보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중국 정부가 일부 미국 제품에 15%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오늘부터 현실화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관세도 그렇고 최대 정치 행사 양회 개막을 앞두고 변동성을 키우는 중화권 증시입니다. 경제 성장률, 소비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지만 관망 심리가 우세했던 오전인데요. 하지만 관세 속보가 발표된 이후에 0.2%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A50 ETF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오늘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그래도 보합권 내에서 움직였지만 10시를 기점으로 낙폭을 키웠고요. 주요 테크주, 은행주들이 좀 밀리면서 현재는 1.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생지수는 테크주들의 약세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최근의 급등에 따라서 23,000포인트를 목전에 뒀던 항생지수였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장 초반보다 낙폭을 줄였고요. 그리고 갑자기 오후 들어서 테크주들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이 시각 현재 23,0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내에서도 테크주들이 숨고르기를 이어가면서 오전에 약세를 보였던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입니다. 현재는 1.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만 증시를 끌어내리는 건 바로 반도체 기업 TSMC입니다. TSMC가 미국의 누적 1,6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반도체 공장 5개 신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웨이퍼 주문 축소 소식이나 중국 수출 규제 강화로 TSMC 주가는 2% 넘게 밀리면서 각권지수 0.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2월 동안 차근차근 올라와 1,300포인트 능선을 넘어간 베트남 VN 지수입니다. 지난달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증시 분위기를 탄 베트남 시장인데요. 오늘은 개장 직후 1,300선을 하회하다가 현재는 그래도 낙폭을 꽤 줄이면서 0.4% 하락한 1,30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를 시종하는 ETF,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지수 따라서 ETF도 약세입니다.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아나우 오늘은 이 베트남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베트남 VN 지수 1,300대 초반까지 상승한 후에 지금은 횡보 중입니다. 우리 증시와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횡보 구간이 앞으로 좀 길어질까요? 네네. 그 VN 지수가 지난 24일 1,300선 돌파하고 지금 1,300에서 1,310포인트 구간에서 횡보 장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수익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0.3% 상승한 1,309포인트로 마감했고 업종별로는 헬스케어와 소재를 제외한 전 업종 아웃퍼폼한 가운데 특히 부동산과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각각 1.5% 그리고 1.2%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호치민 증권거래소 거래대금을 보면 전주 대비 17% 증가해서 5개월 내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면서 유동성 풍부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대중 및 대인도 철거 관세 부과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 KLX 시스템 구현에 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오전장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하락한 1,303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가파른 상승세 이어갔던 부동산과 증권주 중심으로 어떤 차익 실현 매물 출회하면서 좀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망 같은 경우에는 VN 지수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긴 했으나 여전히 10년 평균에 마이너스 1 표준편차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국내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 역시 좀 유효하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RSI가 70 상회하고 단기적 심리 지표가 낙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이러한 횡보 장세 그리고 변동성 장세에 이어지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요즘 이 베트남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죠. 스타링크 도입에 한창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 관세 리스크하고도 관련 있는 움직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스파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베트남 시장에 스타링크 진출을 시도를 해왔었는데요. 그동안은 베트남이 이제 위성 인터넷 공급 업체에 대한 어떤 외국인 소유 제한을 해제하지 않으면서 진출이 좀 어려웠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월 달에 돌연 외국인 소유 제한을 100%로 변경하는 임시 규정을 국회에서 승인을 했고 1일에는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 시행을 촉진하겠다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는 트럼프와의 협상 여지를 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단일국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무역 흑자국 3위이기 때문에 지금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GDP 약 30%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트럼프의 상호관세 대상이 될 경우에 베트남 경제에 미칠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스타링크 도입 이후 개인 또는 기업들의 스타링크 서비스 이용 확대는 대미 무역 흑자를 좀 축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관세 회피 가능성을 좀 상승시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친하다 보니까 트럼프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떤 일론 머스크한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라는 베트남의 어떤 속내도 볼 수가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4월 초까지 트럼프가 상호관세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제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어떤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좋은 협상 카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머스크가 정말 실세는 실세인가 봅니다. 개별 기업 중에서는 이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 빈그룹이 이 시총 탑10에 진입했다, 다시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빈그룹 전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말씀 주신 부동산, 뭐 리조트, 자동차 등 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빈페스트, 빈펄, 빈홈즈 등 기업의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단기 전망 같은 경우에는 우선 빈페스트 그러니까 자회사인 빈페스트가 높은 레버리지로 부정적이긴 하나 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저희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빈그룹 전망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개별 산업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관광업, 전기차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 안정화, 뭐 법적 궤도 개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베트남 부동산 시장 공급과 수요 모두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2025년 이후 성장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당장 2025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한 3,000명 수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2030년에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계속해서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을 개발을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업 전망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빈페스트 지금 대규모 적자이긴 합니다만 어떤 친환경 정책에 따른 전기차 산업 성장 여력이 높은 동남아를 일단 해외 시장 주력 시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동남아의 정책적 지원 하에 전기차 산업 육성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페스트 작년 글로벌 판매 대수 한 98,000대 수준으로 YOY 190% 기록하면서 목표를 한 21% 초과 달성을 했는데요. 일단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모든 산업군들의 전망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빈그룹 전망을 좀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홍콩 증시에서 대규모 증자를 통해 약 56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증자는 홍콩 증시에서 지난 4년간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대규모 증자는 비아디의 글로벌 시장 확대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서방 소유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리스크칩 5 사용 촉구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리스크5 칩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를 잇따라 선보이며 미국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안간힘을 썼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한 인도가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연내로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28일 인도에 방문한 EU 집행위원장은 무역과 기술, 안보와 국방, 연결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등 3가지 영역에서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다음 회담은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브뤼셀에서 개최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지목해 통화 약세를 유도한다는 비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통화 약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환율 개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 직후 외환시장에선 달러당 엔화 가치가 150엔에서 149엔대로 1엔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